조용원의 칼날에 지금 북한 모든 고위 간부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혼비백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정경택 보위상이 체포되고 그리고 이 조용원이 함경북도를 비롯한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를 시찰했기 때문에 현지 요회하고 많은 비리를 캐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보위상에 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당 전원회의 때 김정은이 이 보고자료를 받고 경로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그 기관 단위 본위주의, 권위주의 이것을 타파하지 못하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말을 김정은이 직접 했겠습니까? 간부들부터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런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김정은이 아마 당 전원회에서도 단위 본위주의라는 것은 보위부면 보위부 사람, 안전부면 안전부, 권력기관들이 자기만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더라도 자기 단위끼리만 감싸고 돈다는 것이 바로 단위 본위주의입니다. 즉 국가보위부는 국가보위부대로만 자기네끼리 간부들 끼고 돌고 먹고 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사회안전부는 사회안전부대로, 검찰서는 검찰서대로, 도당은 도당대로, 당조안에는 당조안대로 이게 바로 단위 본위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을 타파하고 국복하라는 이야기를 김정은이 직접 한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 이 4개 국경연선 이 지역 도당과 도지방 관료들을 고멸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제기됐겠습니까? 한때 제가 북한에서 온 인민군 부중대장, 방사포중대 부중대장을 했던 여성이 보내온 한 콘이나 되는 편지를 약 2차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 여성분을 그렇게 핍박하고 했던 것이 바로 보위부, 도보위부, 도안전부, 도당 간부들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리고 핍박을 했던 것. 이러한 비리를 저지르고 그리고 뇌물을 고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리 신소를 하고 아무리 제기를 해도 자기네들끼리 감싸고 도는 즉 도당은 도보위부, 도검찰이나 도안전부를 다 끼고 돌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아무리 신고를 하고 아무리 범죄 비리를 고발하더라도 오히려 고발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그 꼬투리를 잡아서 노동교양소에 보내고 노동단련대에 보내는 그야말로 거기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탈출을 결심하고 그 여성의 몸으로 혼자서 국경을 넘어서 한국까지 왔겠습니까?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이 이 여성 한 사람에 관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는 도보위부나 또 국가보위부만 아니라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그리고 도당 간부들, 시군당 간부들, 지방 권력기관 간부들이 다 똑같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고 그리고 쫀주들, 신흥부자들이라고 하죠. 이 신흥부자들 그리고 브로커들과 결탁해서 밀수밀매하고 마약하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선에서 고멸하고 통제해야 할 국가보위성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금 국가보위성에 먼저 물을 뿐입니다. 도보위부도, 도당도, 도안전부도, 도검찰서도 아마 무사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 조용원이 왔다 간 다음에 국가보위상이 전격 체포되고 그리고 국가보위성의 많은 간부들, 도 간부들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지금 많은 지방 간부들이 혼비백산에 있다고 합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비리 그리고 얼마나 많은 뇌물과 부정부패로 살아왔겠습니까? 그것도 그럴 것이 예전과 달리 지금 북한은 간부들에게조차 식량 공급도 제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식물 공급은 이미 끊긴 지가 오래다고 합니다. 모든 기관들은 그 급수에 맞게 3급, 4급 그리고 1급, 2급에 맞게 대우를 해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고 특히 97년 이후부터는 그런 공급 체계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국경 연선이 완전히 봉쇄되고 중국도 봉쇄되고 중국에서 들어온 물자, 러시아에서 들어온 물자 다 차단됐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북한 간부들도 부정부패나 그리고 밀수, 밀매, 마약과 같은 것에 손을 안 댈래 안 댈 수가 없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결국 이들도 살고 북한 주민들도 살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레짐 체인지, 즉 김정은 3대 세습이 무너져야 이 간부들도 살고 인민들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럴 날이 그렇게 멀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온 북한 지방 관력 간부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그들이 그렇게 칼날을 들이대고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체포하고 공개 청살하고 숙청한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사그라질까요? 그리고 충성을 할지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온 소식에 의하면 김정은이 계속 이 코로나19의 오목한 속에서도 대면 회의를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을 통제하고 계속해서 다구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딴 생각을 할까 하면 불러다가 호되게 질책을 하고 또 돌려보냈다 한 달도 못해서 또 불러들이고 이런 회의를 자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원회의 그리고 시군당 책임비서회의 오죽했으면 당 세포비서회의까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 하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그만큼 김정은의 통치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때보다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 때는 그래도 대다수 사람들은 아니지만 많은 간부들과 인민들도 김일성, 김정일에게는 그나마 어느 정도 진심에 관한 충성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즉 충성심이 있었지만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는 조그만 충성심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직 공포와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충성하는 척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조영원의 칼날에 쓰러져가는 지방 관료들, 과연 조영원은 누구의 칼에 쓰러질까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냥이 끝나면 그 개가 필요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조영원도 결국 그렇게 끝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